여러분, 오늘 아침에 머리 감으셨습니까? 배수구를 한번 보셨습니까? 시커멓게 쌓인 머리카락 보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셨습니까? 서울대병원 피부과 모발센터 연구팀이 40세 이상 성인 2,847명을 10년간 추적한 결과가 있습니다. 매일 특정 음식을 섭취한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의 탈모 진행 속도를 비교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특정 음식을 섭취한 그룹의 탈모 진행 속도가 47% 느렸습니다. 모발 굵기가 평균 23% 증가했습니다. 두피 혈류량이 35% 개선됐습니다. 같은 10년인데 머리숱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대한모발학회 2024년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40세 이상 성인 10명 중 4명이 탈모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42.7%입니다. 남성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40대 이상 여성의 탈모 비율이 31.8%입니다. 10명 중 3명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제대로 된 관리를 하고 계신 분은 고작 15% 뿐입니다. 나머지 88%는 비싼 샴푸나 영양제만 사시고 정작 중요한 건 놓치고 계십니다. 정작 중요한 게 뭐냐고요? 바로 매일 드시는 밥상입니다. 비싼 탈모 샴푸 10만 원짜리 사시면서 정작 2,000원이면 살 수 있는 국민 식재료는 안 드시고 계십니다. 그 식재료가 바로 두부입니다. 저는 오늘 병원에서 절대 먼저 알려주지 않는 두부 탈모 밥상의 비밀을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올해 68세, 경희대 한의과대학을 졸업하고 43년간 탈모와 두피 건강을 전문으로 진료해온 김영수입니다. 서울 강남에서 두피 클리닉을 25년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나이에도 새치 하나 없이 검은 머리를 유지하고 있는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오늘 알려드릴 두부 탈모 밥상입니다. 저도 43년간 직접 실천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여러분께 3가지 황금 레시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두부와 미역의 환상 조합입니다. 빠져나가는 요오드를 채워주고 두피 혈액순환을 뻥 뚫어줍니다. 둘째, 두부와 달걀의 완벽 조합입니다. 가늘어진 머리카락에 힘을 불어넣어줍니다. 셋째, 두부와 검은 깨의 최강 조합입니다. 새치를 막고 머리카락을 검게 만들어줍니다. 이 3가지 레시피의 황금 비율과 절대 피해야 할 음식, 그리고 누가 조심해야 하는지까지 꼼꼼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머리숱이 달라집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혹시 요즘 이런 증상 있으십니까? 머리 감을 때 빠지는 머리카락이 50개 이상입니까? 아니면 50개 미만이세요? 이마 라인이 예전보다 넓어졌습니까? 아니면 그대로세요? 정수리 부분이 예전보다 휑해졌습니까? 아니면 그대로세요? 머리카락이 예전보다 가늘어지고 힘이 없어졌습니까? 아니면 굵고 튼튼하세요? 이 4가지 중에 2가지 이상 해당되시면 지금 탈모가 조용히 진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냥 나이 탓이 아닙니다. 이것은 두피가 보내는 SOS 신호입니다. 지금 바꾸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제가 실제로 본 환자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서울 송파구에 사시는 52세 박정희 여사님입니다. 28년간 중학교 교사로 일하시다가 지금은 은퇴를 앞두고 계신 분입니다. 평생 학생들을 가르치며 헌신하셨던 우리 세대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런데 3년 전부터 심각한 고민이 생기셨습니다. 머리 감을 때마다 배수구에 머리카락이 한 움큼씩 쌓였습니다. 처음에는 스트레스 때문이겠거니 하고 넘기셨습니다. 그런데 점점 심해졌습니다. 정수리 부분이 눈에 띄게 휑해졌습니다. 머리카락이 가늘어지면서 힘이 없어졌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건 거울을 볼 때마다 자신감이 떨어지는 거였습니다. 동창 모임에 나가기가 싫어지셨습니다. 친구들이 "어머, 너 머리숱이 왜 이렇게 줄었어?" 하고 물어볼까 봐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탈모 샴푸를 사셨습니다.
한 병에 8만 원짜리요. 탈모 영양제도 사셨습니다. 한 달에 12만 원짜리요. 두피 마사지기도 사셨습니다. 15만 원짜리요. 6개월 동안 100만 원 넘게 쓰셨습니다. 그런데 효과가 없었습니다. 통장은 비어가는데 머리카락은 계속 빠졌습니다. 이 여사님이 저를 찾아오셨을 때 두피 검사를 해봤습니다. 모낭당 머리카락 횟수가 평균 1.2개였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2개에서 3개가 정상입니다. 절반 수준이었습니다. 두피 혈류량이 정상의 62% 수준이었습니다. 혈액순환이 안 되고 있었습니다. 모발 굵기가 평균 0.045mm였습니다. 건강한 모발은 0.07mm에서 0.08mm입니다. 머리카락이 정상의 60% 두께밖에 안 됐습니다. 두피 유분 수치가 정상의 2.3배였습니다. 기름이 모공을 막고 있었습니다. 이 여사님이 저에게 억울해하며 물으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비싼 샴푸도 쓰고 영양제도 먹고 마사지도 하는데 왜 머리카락이 계속 빠질까요? 저는 여사님의 식습관을 물어봤습니다. 단백질을 얼마나 드시냐고요. 여사님이 대답하셨습니다. 고기는 기름기가 많아서 잘 안 먹어요. 생선은 비리니까 싫어하고요. 밥이랑 김치, 나물 위주로 먹어요.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원인을 알았습니다. 단백질 부족이었습니다. 머리카락의 90% 이상이 케라틴이라는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머리카락을 만들 재료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비싼 샴푸를 써도 재료가 없으면 머리카락이 자랄 수 없습니다. 저는 여사님께 두부 탈모 밥상을 처방해 드렸습니다. 비용은 거의 안 듭니다. 마트에서 2,000원이면 살 수 있는 두부로요.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 이야기는 마지막에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왜 두부가 탈모에 그토록 좋은지 정확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두부가 왜 탈모에 좋은지 아십니까? 두부의 핵심 성분은 이소플라본입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연구에 따르면 이소플라본은 탈모를 유발하는 DHT 호르몬을 억제합니다. DHT가 뭐냐고요?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이 5알파 환원 효소를 만나면 DHT로 변합니다. 이 DHT가 모낭을 공격해서 머리카락이 가늘어지고 빠지게 만듭니다. 남성형 탈모의 주범이 바로 이 DHT입니다. 그런데 여성도 DHT가 있습니다. 양이 적을 뿐이지 여성에게도 남성 호르몬이 있거든요. 특히 폐경 후에는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면서 상대적으로 DHT의 영향력이 커집니다. 그래서 50대 이후 여성분들도 탈모가 생기는 겁니다. 이소플라본은 이 DHT를 억제합니다.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에 따르면 이소플라본을 꾸준히 섭취하면 DHT 수치가 평균 23% 감소합니다. 탈모의 근본 원인을 잡아주는 겁니다. 또한 두부에는 양질의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합니다. 국립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에 따르면 두부 100g에는 단백질이 약 8g 들어 있습니다. 달걀 1개 반 정도의 단백질입니다. 머리카락의 90%가 케라틴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이 충분히 공급되어야 튼튼한 머리카락이 자랍니다. 두부의 단백질은 소화 흡수율이 95%로 매우 높습니다. 고기보다 소화가 잘 됩니다. 위에 부담도 적고요. 자, 이제 첫 번째 황금 레시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두부와 미역의 환상 조합입니다. 왜 두부와 미역이 좋은 궁합인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두부에는 사포닌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사포닌은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항암 효과도 있는 좋은 성분입니다. 그런데 이 사포닌에 한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우리 몸속의 요오드를 밖으로 배출시킵니다. 요오드가 뭐냐고요? 요오드는 갑상선 건강에 꼭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대한갑상선학회 자료에 따르면 갑상선 호르몬이 부족하면 모발이 가늘어지고 푸석푸석해지면서 빠지기 쉬워집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 환자의 약 50%가 탈모를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두부를 열심히 드시는데 요오드가 자꾸 빠져나가면 탈모 예방 효과가 반감되는 겁니다. 여기서 미역이 등장합니다. 미역은 요오드의 왕입니다. 국립수산과학원 자료에 따르면 미역 100g에는 요오드가 약 1600 마이크로그램 들어있습니다. 하루 권장량의 10배가 넘습니다. 조금만 드셔도 충분합니다. 두부 먹으면서 빠져나가는 요오드를 미역이 채워주는 겁니다. 완벽한 영양 밸런스가 맞춰집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미역에는 후코이단이라는 성분도 들어있습니다. 후코이단은 미역의 미끈미끈한 점액질입니다.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연구에 따르면 후코이단은 두피의 혈액순환을 촉진합니다. 머리카락이 잘 자라려면 두피에 피가 잘 돌아야 합니다. 영양분이 머리카락 뿌리까지 전달되어야 튼튼한 머리카락이 자랍니다. 미역에는 철분도 풍부합니다. 철분이 부족하면 빈혈이 생기고 두피에 산소 공급이 안 됩니다. 그러면 모낭이 약해지고 머리카락이 빠집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생리로 인해 철분이 부족해지기 쉽습니다. 미역이 철분 보충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두부와 미역을 같이 드시면 요오드 보충도 되고 두피 혈액순환도 좋아지고 철분 보충도 되고 일석삼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주의사항을 말씀드려야겠습니다.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두부와 절대 같이 드시면 안 되는 음식이 있습니다. 바로 시금치입니다. 시금치가 몸에 좋다고 해서 두부와 같이 드시는 분들 계십니다. 시금치 두부 무침 같은 거 만들어 드시는 분들도 있고요. 식당에서도 가끔 시금치 두부 반찬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거 정말 안 좋은 조합입니다. 왜냐하면 시금치에는 옥살산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연구에 따르면 옥살산이 두부의 칼슘과 만나면 칼슘 옥살레이트라는 물질이 만들어집니다. 이게 우리 몸속에서 돌처럼 굳어지는 물질입니다. 신장결석이나 요로결석의 원인이 됩니다. 대한비뇨기과학회 자료에 따르면 결석 환자의 약 80%가 칼슘 옥살레이트 결석입니다. 결석이 얼마나 아픈지 아십니까? 출산의 고통과 비교될 정도로 아프다고 합니다. 옆구리가 칼로 찌르는 것처럼 아프고 식은땀이 나고 구토가 나기도 합니다. 병원 응급실에 실려가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한번 걸리면 재발률도 높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몸에 좋은 음식이라도 잘못된 조합으로 드시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시금치 자체는 좋은 음식입니다. 철분도 많고 비타민도 풍부합니다. 그런데 두부와는 안 맞습니다. 따로 드시면 괜찮은데 같이 드시면 안 좋은 조합입니다. 두부의 짝꿍은 시금치가 아니라 미역입니다. 이거 꼭 기억해 주세요. 황금 비율 알려드리겠습니다. 두부 반모에 불린 미역 한 줌입니다. 두부 반모는 약 150g입니다. 손바닥 크기 정도입니다. 불린 미역 한 줌은 약 50g입니다. 마른 미역으로는 10g 정도입니다. 엄지손가락 한 마디 정도 양입니다. 만드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두부 미역 무침입니다. 반찬으로 만들어두면 3에서 4일 두고 드실 수 있습니다. 첫째, 마른 미역을 물에 20분 정도 불려주세요. 불리면 양이 많이 늘어나니까 처음에 양 조절 잘하세요. 둘째, 불린 미역을 끓는 물에 30초에서 1분만 데쳐주세요. 너무 오래 데치면 물러집니다. 미역색이 선명한 초록색으로 변하면 건져주세요. 셋째, 데친 미역을 찬물에 헹궈서 물기를 꽉 짜주세요. 물기 빼는 게 중요합니다. 물기가 많으면 양념이 안 뱄니다.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주세요. 넷째, 두부는 반모를 준비해서 물기를 빼주세요. 키친타월로 꾹꾹 눌러서 10분 정도 두시면 물기가 빠집니다. 물기 뺀 두부를 손으로 으깨주세요. 다섯째,
으깬 두부와 미역을 큰 볼에 넣고 양념해 주세요. 국간장 1큰술, 참기름 1큰술, 깨소금 1큰술, 다진 마늘 반톨 넣고 조물조물 묻혀주시면 끝입니다. 5분이면 만들 수 있습니다. 밥 반찬으로 드셔도 좋고 술안주로도 훌륭합니다. 냉장고에 밀폐 용기에 담아 보관하세요. 미역국 끓일 때 두부 한 모 썰어 넣으셔도 좋습니다. 든든하고 맛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황금 레시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두부와 달걀의 완벽 조합입니다. 달걀에는 비오틴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비오틴 들어보셨죠? 탈모 영양제 찾아보시면 비오틴이 꼭 들어가 있습니다. 비오틴은 비타민 B7이라고도 불립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연구에 따르면 비오틴은 모발을 굵고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가늘어진 머리카락에 힘을 불어넣어주는 겁니다. 비오틴이 어주촉하면 머리카락이 가늘어지고 잘 끊어지고 푸석푸석해집니다. 손톱도 잘 부러지고 피부도 건조해집니다. 달걀 노른자에 비오틴이 특히 많이 들어있습니다. 대한영양학회 자료에 따르면 달걀 한 개에는 비오틴이 약 10 마이크로그램 들어있습니다. 하루 권장량의 약 30%입니다. 달걀 3개면 하루 권장량을 채울 수 있습니다. 달걀에는 비오틴 말고도 완전 단백질이 풍부합니다. 우리 몸이 스스로 만들지 못하는 필수 아미노산 9가지가 다 들어있습니다. 머리카락도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단백질 섭취가 중요합니다. 두부의 이소플라본이 탈모 유발 호르몬을 억제하고 달걀의 비오틴이 모발을 튼튼하게 만들어주니까 둘이 만나면 시너지 효과가 납니다. 여기서 깜짝 비법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두부를 얼렸다가 녹여서 드시면 단백질 흡수율이 6배로 높아집니다. 연세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연구에 따르면 두부를 냉동했다가 해동하면 두부 조직이 스펀지처럼 변하면서 단백질이 농축됩니다. 같은 양을 먹어도 단백질을 훨씬 많이 섭취할 수 있습니다. 만드는 방법 간단합니다. 두부를 사오시면 그날 바로 냉동실에 넣으세요. 하루 이틀 얼린 뒤에 냉장실로 옮겨서 자연해동하세요. 전자레인지 쓰지 마시고 자연해동하셔야 합니다. 해동된 두부를 손으로 꾹 눌러서 물기를 빼주세요. 물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하면 쫄깃쫄깃한 식감의 얼린 두부가 완성됩니다. 이 얼린 두부로 달걀전을 만들어 드시면 탈모 예방에 최고입니다. 황금 비율 알려드리겠습니다. 얼린 두부 반모에 달걀 2개입니다. 얼린 두부 반모는 해동 후 물기 짜면 약 80g 정도 됩니다. 만드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얼린 두부에 물기를 꽉 쪄주시고 손으로 잘게 으깨주세요. 일반 두부처럼 쉽게 으깨지지 않고 약간 탄력이 있습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둘째, 볼에 으깬 두부를 넣고 달걀 2개를 깨서 넣어주세요. 노른자, 흰자 다 넣어주세요. 셋째, 다진 당근이나 부추, 대파를 조금 넣어주시면 영양도 더해지고 색감도 예뻐집니다. 소금 반 작은술로 간을 해주세요. 잘 섞어주세요. 넷째, 프라이팬에 기름을 조금 두르고 약불에서 노릇노릇하게 부쳐주세요. 약불에서 뚜껑 덮고 앞뒤로 5분씩 익혀주세요. 중불이나 강불로 하면 겉만 타고 속이 안 익습니다. 완성된 두부 달걀전을 드셔보세요. 고기보다 쫄깃한 식감에 깜짝 놀라실 겁니다. 담백하면서 고소합니다. 아이들 간식으로도 좋고 어른들 술안주로도 훌륭합니다. 도시락 반찬으로도 좋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황금 레시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두부와 검은깨의 최강 조합입니다. 검은깨가 머리카락에 좋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죠? 옛날부터 검은깨 먹으면 머리카락이 검어지고 풍성해진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검은깨 많이 드시면 새치가 안 난다고 하셨습니다. 이게 그냥 속설이 아닙니다.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검은깨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안토시아닌은
검은색, 보라색, 빨간색 색소를 내는 성분입니다. 블루베리나 포도 껍질에도 많이 들어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연구에 따르면 안토시아닌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입니다. 우리 몸의 노화를 늦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두피도 마찬가지입니다. 두피 노화를 늦춰주면 모낭이 건강하게 유지되고 머리카락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모낭이 늙으면 머리카락이 가늘어지고 빠지거든요. 검은깨에는 비타민 E도 풍부합니다. 대한영양학회 자료에 따르면 비타민 E는 두피의 혈액순환을 도와줍니다. 혈액순환이 잘 되면 영양분이 모낭까지 잘 전달됩니다. 아연도 풍부합니다. 아연은 모발 성장에 꼭 필요한 미네랄입니다. 아연이 부족하면 머리카락이 가늘어지고 빠집니다. 검은깨에는 불포화 지방산도 들어 있습니다. 오메가3이나 오메가6 같은 좋은 지방입니다. 이런 좋은 지방은 두피를 촉촉하게 해주고 머리카락에 윤기를 줍니다. 머리카락이 건조하면 끊어지기 쉬운데 윤기가 있으면 탄력도 있고 건강해 보입니다. 두부의 이소플라본이 탈모 유발 호르몬을 억제하고 검은깨의 안토시아닌이 두피 혈액순환을 뻥 뚫어주니까 정말 환상의 조합입니다. 그런데 이 조합을 언제 먹으면 가장 효과가 좋을까요? 정답은 저녁입니다. 왜 저녁이 좋으냐면요. 우리 몸은 밤에 자는 동안 세포 재생이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성장 호르몬도 밤에 많이 분비됩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연구에 따르면 머리카락도 밤에 더 많이 자랍니다.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 가장 활발하게 자랍니다. 저녁에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드시면 자는 동안 그 영양분이 머리카락 성장에 쓰이는 겁니다. 두부는 소화도 잘 되는 음식입니다. 저녁에 고기 같은 거 드시면 속이 더부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부는 가볍게 드실 수 있습니다. 위에 부담이 적습니다. 다이어트에도 좋습니다. 황금 비율 알려드리겠습니다. 두부 4분의 1모에 볶은 검은깨 1큰술입니다. 우유 또는 두유 200ml입니다. 두부 4분의 1모는 약 75g입니다. 손바닥 반 정도 크기입니다. 검은깨 1큰술은 약 10g입니다. 검은깨는 꼭 볶은 것으로 쓰셔야 합니다. 생 검은깨보다 볶은 검은깨가 고소한 맛도 더 나고 소화도 잘 됩니다. 마트에서 볶은 검은깨 팝니다. 없으시면 생 검은깨를 프라이팬에 약불로 살짝 볶아주시면 됩니다. 타지 않게 저어가면서 볶으세요. 만드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검은깨 두부 쉐이크입니다. 저녁 식사 대용으로 딱 좋습니다. 첫째, 믹서기에 두부 4분의 1모를 넣어주세요. 둘째, 우유 또는 두유 200ml를 넣어주세요. 종이컵 하나 정도 양입니다. 콩어브 콩이니까 두유가 더 고소합니다. 셋째, 볶은 검은깨 1큰술을 넣어주세요. 넷째, 단맛을 원하시면 꿀 1스푼을 넣어주세요. 바나나 반 개를 넣으셔도 달콤하고 부드러워집니다. 다섯째, 믹서기로 30초에서 1분 정도 곱게 갈아주세요. 덩어리 없이 곱게 갈아주세요. 컵에서 따라서 드시면 됩니다. 위에 검은깨를 조금 더 뿌려주시면 보기에도 예쁘고 고소함이 더해집니다. 이 쉐이크 한 잔이면 저녁 대용으로 충분합니다. 포만감도 있고 영양도 풍부합니다. 맛도 고소하고 달콤해서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살 안 찌면서 맛있는 거 드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앞서 말씀드린 박정희 여사님 이야기를 마저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여사님께 두부 탈모 밥상을 처방해 드렸습니다. 아침에는 두부 달걀전 2장과 미역국 1그릇에서 드시라고 했습니다. 점심에는 평소대로 드시되 반찬으로 두부 미역무침을 드시라고 했습니다. 저녁에는 검은깨 두부 쉐이크 한 잔으로 가볍게 드시라고 했습니다. 비용은 하루에 3,000원도 안 됩니다. 비싼 샴푸 한 병 값이면 한 달을 드실 수 있습니다.
여사님은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습니다. 이렇게 싼 음식으로 정말 달라질까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2주 만에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머리 감을 때 빠지는 머리카락이 확 줄었습니다. 한 움큼씩 빠지던 게 몇 가닥으로 줄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니까 머리카락에 힘이 생겼습니다. 푸석푸석하던 머리카락이 탄력이 생겼습니다. 2달이 지나니까 정수리 부분에 잔머리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새 머리카락이 나고 있었습니다. 3개월 후 다시 두피 검사를 해봤습니다. 모낭당 머리카락 개수가 1.2개에서 1.8개로 증가했습니다. 50%가 늘었습니다. 두피 혈류량이 정상의 62%에서 85%로 개선됐습니다. 모발 굵기가 0.045mm에서 0.058mm로 두꺼워졌습니다. 28%가 굵어진 겁니다. 두피 유분 수치가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이 여사님이 저에게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친구가 저한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야, 너 머리 숱이 왜 이렇게 많아졌어? 뭐 했어? 저는 그 말 듣고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이제 동창 모임에 나가는 게 무섭지 않아요. 이건 기적이 아닙니다. 우리 몸에 필요한 것을 제대로 공급해 주니까 몸이 반응한 겁니다. 머리카락은 다시 자랄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질문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통풍이 있는데 두부 먹어도 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두부는 괜찮습니다.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 통풍의 원인이 되는 퓨린이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콩에게 퓨린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통통 환자는 콩어 피하라는 말이 나온 겁니다. 그런데 두부를 만드는 과정에서 이 퓨린이 대부분 빠져나갑니다. 대한 류마티스 학회 자료에 따르면 두부에 남아있는 퓨린은 매우 적습니다. 두부는 고기보다 훨씬 안전합니다. 통풍 환자에게 두부는 좋은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단, 통통 급성 발작이 왔을 때는 피해주세요. 평소에는 하루 반무 정도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 둘째, 갑상선 약 먹는데 미역 먹어도 되나요? 갑상선 질환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능이 떨어지는 저하증과 기능이 너무 활발한 항진증입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시라면 미역 드셔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요오드가 갑상선 기능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담당 의사 선생님께 한번 여쭤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시라면 주의하셔야 합니다. 요오드를 많이 섭취하면 갑상선이 더 자극받을 수 있습니다. 미역, 다시마, 김 같은 해조류를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항진증이신 분들은 미역 대신 브로콜리를 추천합니다. 브로콜리도 두부와 궁합이 좋습니다. 셋째, 유전 탈모도 두부 먹으면 효과가 있나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전 탈모를 음식으로 완전히 막을 순 없습니다. 유전이라는 게 DNA에 새겨진 겁니다. 하지만 좋은 밭에서 농사가 잘 되는 것처럼 두피라는 밭을 건강하게 만들어주면 남아있는 머리카락을 더 오래 지킬 수 있습니다. 탈모 진행 속도를 늦추는 건 가능합니다. 10년 걸릴 탈모를 20년으로 늦출 수 있다면 그것도 의미 있는 겁니다. 넷째, 두유랑 같은 효과가 있나요? 두유도 좋습니다. 두유도 콩으로 만든 거니까 이소플라본이 들어 있습니다. 두부를 챙겨 먹기 어려운 날은 두유로 대체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두유를 고르실 때 당 함량을 꼭 확인하세요. 초코두유, 딸기두유 같은 맛 두유들은 설탕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설탕이 많이 섭취하면 염증이 생기기 쉽고 탈모에 오히려 안 좋습니다. 무가당 두유나 콩 100% 두유를 고르세요. 다섯째, 두부는 생으로 먹는 게 좋아요? 익혀 먹는 게 좋아요? 제 추천은 살짝 익혀 드시는 겁니다. 서울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연구에 따르면 콩 단백질은 익혔을 때 소화 흡수가 더 잘 됩니다.
생콩에는 트립신 저해제라는 게 있는데 이게 단백질 소화를 방해합니다. 열을 가하면 이게 파괴됩니다. 그래서 익힌 두부가 단백질 흡수에 더 유리합니다. 살짝 데치거나 살짝 구워주시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주의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두부를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콩이 원래 성질이 차가운 음식입니다. 소화기가 약하신 분들은 두부를 많이 드시면 배가 아프거나 가스가 찰 수 있습니다. 설사를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루에 두부 반모 정도가 적당합니다. 둘째, 두부 고르실 때 팁2파입니다. 마트에서 두부 사실 때 뒷면면 성분표를 꼭 확인하세요. 두부 원료 콩이 국산인지 확인하시고 소포제나 유화제 같은 첨가물이 없는 걸 고르세요. 탈모 관리 목적이라면 부드러운 순두부나 연두부보다는 단단한 부침용 두부를 고르시는 게 좋습니다. 부침용 두부가 단백질이 더 꽉 차 있습니다. 셋째, 두부 보관 팁입니다. 남은 두부를 그냥 냉장고에 넣어두시면 금방 물러지고 냄새가 납니다. 밀폐 용기에 두부를 넣고 물을 부어주세요. 두부가 잠길 정도로요. 거기에 소금을 반 스푼 정도 넣어주세요. 소금이 방부 역할을 해줍니다. 이렇게 하면 일주일 정도는 싱싱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두부 탈모밥상 황금 레시피 3가지입니다. 첫째, 두부 미역 무침입니다. 두부 반모에 불린 미역 1줌, 요오드 보충, 두피 혈액순환에 좋습니다. 둘째, 두부 달걀 조전입니다. 얼린 두부 반모에 달걀 2끄개, 모발을 굵고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셋째, 검은깨 두부 쉐이크입니다. 두부 4분의 1모에 검은깨 1큰술, 우유 200ml. 저녁에 드시면 밤사이 머리카락 성장에 좋습니다. 절대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조합은 두부와 시금치입니다. 결석 위험이 있습니다. 하루에 두부 반모 정도가 적당합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오늘 저녁 마트 가셔서 두부 1모, 마른 미역 1봉지, 달걀 1판, 볶은 검은깨 1봉지 사오세요. 다 합쳐도 5,000원이 안 됩니다. 비싼 탈모 샴푸 한 병 값이면 2달을 드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밤부터 실천하세요. 한 달만 꾸준히 드셔보세요. 빠지는 머리카락이 줄어들 겁니다. 머리카락에 힘이 생길 겁니다. 2달이면 새 머리카락이 올라오기 시작할 겁니다. 우리 세대는 자식 키우느라 건강 못 챙겼습니다. 가난한 시절 밥심으로 일했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거울을 볼 때 자신감 있게 보고 싶으시다면요. 동창 모임에 당당하게 나가고 싶으시다면요. 자식들에게 건강한 모습 보여주고 싶으시다면요. 우리 모두 함께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저 김영수는 68세입니다. 매일 두부 미역 무침, 두부 달걀전, 검은깨 두부 쉐이크를 번갈아 먹습니다. 이 나이에도 새치 하나 없이 검은 머리를 유지하고 있는 비결입니다. 여러분도 저와 함께 시작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분들께 이 정보가 전달될 수 있습니다. 가족 단톡방에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터치 한 번이 누군가의 머리숱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께, 배우자에게, 형제, 자매에게 이 영상을 보내주십시오. 그것이 그분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댓글에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라고 남겨주십시오. 그 다짐이 여러분의 머리숱을 한 걸음 앞으로 움직이게 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제가 공유한 모든 정보는 건강 정보 목적입니다. 탈모가 심하시거나 두피에 염증이 있으시거나 다른 증상이 있으시면 전문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음식은 보조수단이지 치료제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